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채널 A 단독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요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장진영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에 있는 해커가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약 2년간 해킹을 당해 1만 8천여 명의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시대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그 해킹 요원들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자료를 다 해킹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요. 심지어 사법부의 법원의 대법원 판결문까지도 다 해킹을 당했다고 하지요. 장 부장검사는 또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고 하고 헌재에 대한 유해 우려 가능성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사전투표지 5만여 장을 보관 중인 선관위 국장실에 CCTV를 종이로 가려놓은 의혹, 대법원에서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혹, 다량의 신권같이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나 다발 형태로 존재한 의혹 등을 나열하며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장진영 부장검사가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연수구 21대지요. 연수구에서 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있었죠. 그 민경욱 의원하고 정일영 후보가 나왔는데 선거소송을 했는데 원래 선거소송은요 대법원에서 단심제입니다. 한 번에 판결을 내리는데 원래는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거의 2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판결해서 투표함을 까니까 이렇게 신권같이 빳빳한 투표용지가 뭉치로 다발 형태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투표함을 통과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쭉 부정선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핵 전산 조작을 한 건데 북한에서 했는지 중국에서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중국의 해커들이 전산 조작을 했다는 보도가 스카이 데일리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그날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그 중국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에서 그들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평택항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긴급 압송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다 자백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중국 스파이가 미국의 선거에도 조작을 한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하와이로
압송했다는 소식도 전해준 바 있는데요. 그때가 누구냐?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표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청문회를 통과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둘리 게버드,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죠. DNI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12일 날 미국의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요. 찬성 52, 반대 48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원래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요. 공화당 의원이 53명이고 민주당 의원이 47명인데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죠. 미치 맥코럴 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서 52대 48로 인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눌리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요,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원래 사선 하원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게버드 지명자는요, 지난 2020년 대선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어요.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10월 민주당을 탈당했지요. 미국의 ABC 방송은 이날 게버드 신임 국가정보국장은 오늘 14일부터 열리는 문hen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호주, 독일 등 30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양자회동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게버드 지명자는 미국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여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 CIA,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FBI지요. FBI인 연방수사국,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입니다. 국가안보국, 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자리가 바로 국가정보국장이 되겠습니다. 예, 여성이죠. 눌리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인데, 자, 이제 상원 의원의 인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차이니스 스파이죠. 중국 스파이 체포설, 체포해서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고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데, 이들이 중국 간첩들이 한국의 전산 조작, 미국의 대선의 전산 조작,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댓글 조작, 뭐 이런 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업급여를 6개월씩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 자백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그 회담을 하면서 아마도 이 중국 간첩들에 대한 체포설에 대한 그런 발표를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이렇다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꼭 부정선거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완전 전산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는데, 선거 소송이 이제 되게 되면은 진짜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4월 10일 날 본선거를 했는데 5일과 6일이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3장당 1장 가짜표를 넣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는 그 사이에 가짜표를 쑤셔는 겁니다. 예. 가짜표를 쑤셔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 예. 잡은 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숫자는 자기들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투표자 수와 선거인 수가 다 조작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한 거는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과학이거든요. 이것을 법조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특히 김용빈 사무총장, 왜 그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는 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에서 무려 53명 가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낙선을 시키고 더불당 의원을 당선시킨 사람이 22대가 53명입니다. 53명. 그리고 21대 36명. 그리고 21대와 22대에서 가짜 국회의원이 무려 17명입니다. 17명. 21대도 가짜, 22대도 가짜. 그러니 임기가 4년이니까 21대, 22대는 8년 아닙니까? 8년 동안의 부정선거로 당선돼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사람이 무려 17명.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법률로 할 수 없고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을 기각해서 원대 복귀하고 직무 복귀하고 그리고 22대는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내년도에 가서 지방선거 또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이거 가리지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깨어나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